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지난주 금요일날 십자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서요. 이번 주에 투자경고 해제 판단일이 이제 이틀이 남았어요. D-2일인데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경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대한광통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응 전략을 우리가 짜둔다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집중해야 되는 자리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다면 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지금 세력관리선 위에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빨간 선 위에 있었고 아래쪽으로 본다면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온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여태껏 대응하면서 분할 매도하고 했던 그런 위치라는 게 결국에 이 세력들이 들어온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그걸로 판단해보면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상승에 나오는 이 세력이 매집한 이 돈을 가지고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두 개의 선은 반등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면 세력이 아직까지 매집을 하고 있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선을 넘어가면 이제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즉 상승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1차 목표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2차 목표가까지 일반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대한광통신이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죠. 1차 목표가가 이제 위에 나왔습니다. 왜? 기준선을 뚫고 올라갔으니까요. 시가 갭까지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면 1차 목표가가 오는데, 자, 그러면 1차 목표가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경고까지 들어갔고, 그러면 이 위가 이제 2차 목표가가 나오죠. 아래쪽에 선은 따라 올라오고 있으면서 2차 목표가를 찍고 나서 하열 신호가 떴어요. 이탈 신호가 났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 혹은 비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가격을 보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보면은 하나의 파동이 또 나와가지고 돈이 이게 또 엄청나게 들어와서 올렸겠죠. 여기서 우리는 또 가격을 정해가지고 볼 겁니다. 파동을 가지고. 자, 여기서 돈이 들어온 거 가지고 그 다음 상승 파동을 보는데 지금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위로 돌파하고 지지를 받던 뒤 유지가 돼야지 1차 목표까지 바로 또 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내려왔어요. 그럼 앞선에 설명드렸듯이 이 구간은 반등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 상승 파동이 박스권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로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광통신은 이 구간에서 지켜내면서 이 빨간 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즉 세력이 지금 관리해주는 위에 왔다라는 거고, 이 방향성에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봤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이 세력의 매집 가인은 역전 밴드를 한 번도 안 닿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옆으로 기면서 올라오게 되면 이 타점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기회의 타점이라는 구간이 이 저점 수준보다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5월 19일이죠. 5월 19일 날 제가 영상 남겨드린 건데, 5월 19일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음봉 나왔을 때 그 다음번에 아래쪽으로 밀리면 기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의 뷰는 올라간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역전 밴드라고 이야기하는 세력의 단가선이에요. 세력의 단가선에 아직 한 번도 안 닿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이 구간에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빨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좋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1차 목표가를 우리는 만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좋아요 하나씩 좀 남겨주시고요. 대한광통신 1차 목표가가 결국 이 위에 있죠. 신고가에 있다라는 거, 신고가 가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치와 뷰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는 경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처음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오면서 여기서 매수하고 이 구간 아까 목표 구간에서 매도하고 또 이 구간에서 또 매도했었던 이유 매수하고 어떻게 매매했습니까?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이 경고의 세력들의 핸들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 경고 매매 기법으로 활용을 했었죠.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에 주가가 하락 확률이 높다. 며칠 동안 4, 5일 동안 그래서 해제 판단일까지는 회복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경고가 들어가서 처음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구간에 와가지고 이탈 신호가 떴으니까 분할 매도라든지 비중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유지선인 이 세력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경고가 해제되고 나서 지지가 되는 부분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구간에서는 경고가 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한광통신 처음에 경고인데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에서는 17,000원, 18,000원 찍은 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도 매수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14,600원만 지켜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상승이 경고 해제 후에 14,600원 아예 건들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고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고 이 고점대 구간에서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니까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겠다면서 매도 타점도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 이 경고 매매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왔다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경고를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 5일 동안 해가지고 이 저점 수준을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해제 판단일까지 회복해주고 있다기 때문에 지금 흐름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고 완벽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고에 대해서 변화된 유형이라고 제가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 너무나 유명하니까 또 저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경고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이 세력 관리선을 닫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을 10몇 %가 들고 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세력 관리선이 깨지면서 세력 단가선인 역전 밴드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역전 밴드에 내려오는 것도 매수의 타점이긴 하지만 이 세력이 관리선을 좀 깨지게 내려오게 되면 관리는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거의 3만원대 구간이었는데 여기는 25,000원대까지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꽤 큰 퍼센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경고가 여기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 둘, 셋, 넷 이 기간을 다 옆으로 기었어요. 여러분들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조정이 아니에요.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는 개념.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격이 빠지는 걸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옆으로 기면서 결국 세력의 관리선을 한 번도 안 깨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10만원대 구간부터 또 20만원대까지 100%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 이번 주에 여기서 이 세력의 관리선을 유지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신고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위에 상승의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로 밀려 내려온다면 우리는 매도의 타점을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매도가 시세가 끝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이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상승이 신고가를 나오길 기대하고 있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가를 바로 내야지만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이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왔고 이 구간에서 올려치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 가격대만 유지해주면서 이 역전 밴드만 유지해두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밀려주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동의 구간에서 세력들이 만들어 온 이 구간에 아직까지 물량이 이렇게 완벽하게 잡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소화가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면 물량이, 그럼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구간에 지지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소화를 좀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신고가의 1차 목표가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볼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깨질지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흔들기가 좀 나오더라도 나는 그냥 가져갈래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관리를 하자는 주의인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3만 원대예요. 아래쪽에는 2만 원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위에 올라왔다가 빠지는 걸 다 버티기에는 폭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이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계속 가져갈지 털지. 이 기준점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던 방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목표가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구간이 왔는데 과열 신호가 뜨거나 아니면 이 역전 매매 타점 봉에서 이탈 신호가 뜨면은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빨간 선 위로 올라오니까 역전 매매 타점 신호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빨간 선이 이제 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선이 안 보이면, 그리고 주가가 이 회색 바탕에 있으면 하락이거나 조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가 나올 때.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세선이 있죠. 빨간 선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오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빨간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경고 때문에 이 고가에서 팔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가 깨지는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다음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선, 상승에 대한 확정의 기준선 위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 빨간 선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는 매도 관리 후에 아래쪽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광통신이 지금 현재 변동성이 워낙에 크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빠질 때 몇십 %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매수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자고 미리도 말씀도 드리고 또 매수할 때 영상도 남겨드리고요. 또 매도할 때도 제가 영상 남겨드릴 거예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매매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도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대한광통신이 지금 앞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이 역전 밴드 구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 지금 단기 기준선에 걸리지 않고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도를 할 것인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오늘 요점 정리와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한광통신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현재 대한광통신 오늘 말씀드렸던 걸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경고 해제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지선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유지선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유성 엔지니어링처럼 움직임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고, 이 기준선인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던 이 상승에 대한 이 세력들이 움직임이 만들어 놓은 목표가 구간을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구간에 나오면 우리가 매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 다시 밀려가지고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한강통신의 이 뷰, 즉 상승에 대한 뷰에는 달라지는 게 없으나 찍고 나서 아래쪽으로 다시 밀리는 박스권이 될 경우에 이 폭도 수익률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은 폭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비중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뷰 자체가 어쨌든 상승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결국에 이 역전 밴드 구간 라인이 오는 그 포인트가 만약 온다면 그 포인트는 매수 포인트로 우리가 대응할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경고 패턴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길, 경고 해제일 바로 전날에 좀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경고가 들어가기 바로 전날에 경고가 들어가는 가격을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틀이 남았지만 바로 내일부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봉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면 상한가 봉이랑 같이 옆에 있어 그렇지 이 변동폭도 거의 상한가의 봉 크기와 절반 틀릴 게 없는 정도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타점들 제가 나오면 장중에 문자로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반등이 좀 나오고 또 LG전자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는 또 다른 테마의 섹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광통신 제가 예전에 3월 24일 날 추천을 드리는 그 날에도 HBM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종목들을 모든 종목을 다 찍을 수 없으니까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월 달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LG전자 GST도 말씀을 드리고 덕산하이메탈 이오테크닉스,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이 반도체가 앞으로 가야 될 이 필수 결핍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달에 다 짚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의 필수 결핍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모든 종목을 찍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문자를 활용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한광통신의 일단 대응 전략과 내용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볼 건데,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내일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